안녕하세요. 독학사 소비자 및 광고 심리학의 장경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1장 소비자 심리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론 몇 가지 살펴보고요. 또 책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소비자 심리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하는 것은 결국에 소비자 심리는 감각과 지각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소비자들이 우리 이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오감을 통해서 모든 정보들이 들어오는 것을 얘기합니다. 눈, 코, 귀, 입으로 들어오는, 촉감으로 들어오는 이 오감으로 느껴야만이 우리의 심리들을 이제 오감으로 느낀 후에 지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상품을 보고, 제품 포장지를 보고, 맛을 보고, 모양을 보고 등등을 통해서 우리는 느끼게 되고, 이걸 어떻게 지각, 우리가 의미 같은 것들을 부여하기도 하고 체제화 하기도 하고요. 또 이러한 감각들을 해석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러한 감각과 지각의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먼저 지금 이번 첫 번째 시간에서는 지금 절대역과 차이역 관련해서 나와져 있어요. 이 절대역, 차이역, 식역학,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감각과 관련되어 있다. 이 감각으로 들어오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이제 그 이후의 문제이고, 절대역이라든지 차이역, 요러한 것들, 수능, 요러한 것들은 이 감각,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러한 것들을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이제 절대역이 나와져 있어요. 우리가 이제 절대역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판서를 보고요. 이제 교재를 통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 해보도록 할 건데, 우선 절대역이라고 하는 것은 자극의 최소 강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개인의 감각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을 우리는 절대역이라고 한다. 여러 자극들이 주어질 수는 있지만 우리는 느끼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느끼게 되는 이것을 우리는 절대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살펴보면은 차이역이라고도 있어요. 자, 이 차이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우리가 100g짜리 소금이 있다라고 할게요. 100g 소금. 자, 100g짜리 소금이 있는데 이제 101g이 있을 수 있고요. 102g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요, 이 100g의 소금과 101g의 소금, 102g의 소금을 느끼지 못할 거예요. 그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데, 103g의 소금부터 뭔가 무게가 달라졌어 라고 우리는 느끼게 되죠. 이 3g의 차이, 요것을 우리는 차이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지금 그 최소 가지 차이라고도 하는 이 수치들을 좀 살펴볼 텐데, 그거는 이제 교재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소금의 그람수의 차이도 있겠지만 또 소비자, 우리 가격에 예민하잖아요. 1,000원짜리 무언가 과자가 있었어요. 과자. 1,000원짜리 과자가 있었는데 1,100원. 일 때는 특별하게 차이가 났다고 느껴지지 않고 1,200원. 우리가 1,200원이 되었더니 엄청 비싸졌네? 라고 느껴질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것도 이 200원의 차이도
이제 차이역이다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000원에서 1,100원 올릴 때는 크게 올랐다라고 느껴지지 않았는데 1,200원이 되니까 엄청 올랐네 라고 느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갭을 우리는 차이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감각에서 알아두셔야 할 마지막 개념이 이제 수능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뜨거운 물에 몸을 쭉 담고 있을 때 이게 나중에 처음엔 엄청 뜨겁다고 느끼지만 나중에는 따뜻하다라고 느끼잖아요. 근데 실제로 물이 따뜻해져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뜨거운 물에 적응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수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수능과 관련된 것들은 이제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광고하고 좀 광고 소비자보다 뭐 이제 물가 같은 것들보다는 이제 이 광고하고 좀 느낌이 와닿을 수가 있는데 우리 처음에는 되게 신선한 광고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이런 신선한 광고가 매번 보다 보면은 지루해지고 뭐 너무 익숙해진다라고 느끼게 되죠. 그럼 우리는 그 광고에 또는 그 제품에 흥미를 잃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관점에서 이제 수능이라는 개념들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인간은, 개인은, 사람들은 이제 수능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광고들을 계속 변화를 줘야 우리는 이제 각성을 하게 되고 또 관심을 갖게 되는 거니까 광고 마케팅 하시는 분들은 이 수능의 순간들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수능하지 않도록 계속 변화를 주시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요 세 가지의 개념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교재를 통해서 같이 읽어보고 조금 더 구체화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교재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제1절 보시게 되면 소비자 감각과 그리고 지각 과정이라고 했는데 우리 소비자 심리학에서는요. 모든 것들이 다 감각과 지각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말씀드렸다시피 오감으로 느끼는 것을 감각이라고 하고 이 감각으로 느껴졌던 것들을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정보를 처리하는지 등등은 지각의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내용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줄 보시게 되면 소비자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어떻게 제품과 서비스를 선택하는지, 구매를 위해서 어떻게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것들이 다 감각과 지각의 과정인 거죠. 자, 소비자는 제품 포장, 판촉물, 광고, 타인과의 대화를 통해 상표에 대해 알게 되고 상표의 특성에 관한 그들이 얻는 정보에 근거하여 상표를 지각하고 구매 결정을 내린다. 자, 지금 요 말씀드렸던 이 문장들은 다 지각의 과정인 거죠. 우리가 상표를 인식하는 것도 지각이라는 거죠. 우리 뭔가 느끼고 감각으로 느끼고 그걸 인식하고 정보를 처리하고 뭐 알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다 지각 과정인 겁니다. 자, 즉 소비자가 지각에 대한 연구는 외부 환경에서 정보가 투입되고 신념으로 변형되어 기억으로 저장되고 소비자에 의해 활성화되는, 그러니까 기억에 저장되었던 것들을 다시 인출해낸다라고 하는 걸 활성화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연구 중 일부이다. 결국에는 소비자 심리는 정보 처리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아래 보시게 되면 중간쯤 끝에 보시면 심리적 수준에서 감각은 단순한 자극과 연합된 경험이고 지각은 감각의 체제와 또는 통합 그리고 의미 있는 해석을 포함한다 라고 나와져 있네요. 자, 제일 먼저 절대역과 차이역이 나와져 있습니다. 자, 절대역이란 동그라미 1번. 자극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데 필요한 자극의 최소 강도를 이야기합니다. 즉, 개인이 감각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인데 그 아래 절대역에서 자극에 대한 반응은 100%가 아니라 50%를 유지한다. 즉, 어떤 경우에는 반응이 일어나고 어떤 경우에는 반응이 안 일어나는데 그 수준이 바로 50%인 것이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무궁무진한 자극이 있는데 계속 느껴지지 않다가 딱
한 번 느껴지는 게 절대역이에요. 그래서 100%라고 말하지 않고 딱 그 순간 한 번 있기 때문에 50%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아래. 자, 감각체계는 자극 에너지가 절대역에 도달하지 못하면 반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절대역이 있고 없고의 차이인 거예요. 느껴지고 안 느껴지고의 차이인 거니까. 예를 들어 운전자가 도로 주변에 있는 광고판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거리가 그 운전자 시각에서의 절대역이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광고판은 계속 보여지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그걸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사실 광고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무심코 살짝 봤는데 그게 딱 눈에 들어왔어. 그때가 절대역이다라고 보면 되죠. 계속 광고는 그 자리에 있었는데 계속 보지 못하다가 딱 한순간 느끼게 되는 것. 그것을 바로 절대역이다라고 하더라.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고 전제하고 자동차에 함께 타고 있는 두 사람이 동일한 광고판을 다른 시간에 봤다면 이는 그들이 서로 다른 절대역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나는 한 500m 앞에서 그걸 보게 됐는데 어떤 사람은 1km부터 그 광고를 보게 된 사람, 그러니까 절대역이 개개인마다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4번. 변화가 없는 일정한 자극 조건에서 절대역은 증가한다. 처음에 인상적이었던 광고도 자주 보다 보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이 지각에서의 수능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익숙해지는 거죠. 그 광고가 처음에는 되게 신선해 보여서 딱 한 번 자극받았을 때 딱 눈에 들어온 거예요. 눈에 들어왔는데 계속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제 순응하게 되고 나중에는 그걸 주의 깊게 바라보게 되는데 지금 무심코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역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건 순응하고 있다, 적응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양괄호 2번의 차이역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이역이란 두 자극 간의 변화나 차이를 탐지하는 감각체계의 능력을 이야기를 한다. 자, 두 자극 간에 탐지될 수 있는 최소한의 차이가 최소 가지 차이 JNT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 참고를 좀 보시게 되면은 요러한 게 나오죠. 차이역에 보면은 자, K가 이제 베버 상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이렇게 죄송해요. 자, 이렇게. 자, 제일 먼저 I가 최초 강도를 이야기를 하죠. 최초 강도를 이야기를 하고 최소한의 변화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 최초의 강도가 무엇이냐. 처음에 100g짜리가 있고요. 처음에 1000원짜리가 있고요. 어떤 차들은 한 번에 1억짜리가 있는 거죠. 이게 최초의 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얘가 상수로 보이려고 하면은 최초의 강도보다 변화량이 훨씬 더 커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 100g과 이렇게 할게요. 1000원하고 이걸 두 가지를 비교하면 좋겠습니다. 자, 1000원에 300원이 오른 것과 1억짜리에 300원이 오른 거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자, 이 말은 무엇이냐면 1000원에 300원은 매우 좀 높게 오른 30%나 오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 올랐다라고 느껴지지만 1억에 300원에 오른 건 오른 것 같지도 않다라고 느껴지죠. 똑같은 300원의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강도에 따라서 차이역이 달라지게 느낄 수가 있더라. 요것이 바로 베버 상수, 최소 가지 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교재를 보시게 되면 자, 참고 하단에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베버의 법칙에 의하면 최초 자극이 강할수록 두 번째 자극과의 차이를 탐지하는데 필요한 부수적인 강도는 더 커지거나
더 작아져야 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가격이 10,000원 증가하거나 감소했다면 그 증가나 감소는 아마 탐지되지 않을 것이다. 자, 1억에서 10,000원 오른 거, 10,000원 마이너스 된 거 하나도 느껴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휘발유 가격에서 100원의 증가나 감소는 소비자에 의해 매우 빠르게 감지될 수 있다. 자, 우리가 1,000원짜리에 300원 오른 게 되면은 엄청 느껴지게 되죠. 엄청 올랐네 라고 느껴질 수 있는 거죠. 자, 즉 사람들이 두 번째 자극과 최초 간의 차이를 탐지하기 위해서는 J&D 최소 가지 차이에 해당하는 자극의 부가적인 수준에 더해지거나 줄여야만 한다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요러한 개념들이 이제 J&D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차이를 이야기를 하는데 어떨 때에는 이 J&D를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금액을 오르거나 줄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변화를 주냐? 금액은 동일하되 양을 변화시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차이역과 관련된 부분인데 가격을 올리는 대신에 가격을 올리지 않는 대신에 용량을 줄여버리는 것을 얘기하죠. 과자 몇 조각이나 라면 몇 줄이 빠진다 해도 사람들은 그 차이를 알아차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상품의 변화를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차이역에 반응을 민감하게 반응하니까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은 줄이고 그러니까 거의 없애고 안에 내용물을 조금씩 바꾼다. 이러한 방식으로 차이역을 느끼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나타날 수도 있더라라는 거. 또는 우리가 이제 신상품을 출시를 할 때 이런 경우도 있죠. 아예 J&D, 그러니까 차이역이 느껴져야만이 새롭다라고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차이역을 더 신상품 낼 때는 차이역을 더 느낄 수 있도록 J&D를 확실하게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러한 것들도 소비자 관점에서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아래 보시게 되면 식역하 지각이라고 나와져 있어요. 자, 식역하 지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의식과 관련되어 있죠. 우리가 절대역을 이야기를 할 때 자극이 느껴졌구나 하는 순간이 이제 절대역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그 자극이 느껴지지 않았지만 무의식적으로 본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식역하 지각인데 그냥 광고를 무심코 보고 그냥 크게 관여하지 않고 그냥 흘려보냈던 광고가 내 무의식 속으로 남아서 나중에 무언가를 구매할 때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식역하 지각이라고 하는데 이 식역하 지각이 이제 광고에서는 이제 매우 제한을 두고 있어요. 인간을 이제 조종한다라고 하는 관점을 이제 주고 있기 때문에 식역하 지각의 광고는 하지 않는 것으로 정해놓고는 있습니다. 내용 잠깐 보겠습니다. 식역하 지각의 첫 번째 줄 끝에 보시게 되면 자극의 강도가 절대역 아래에 있기에 자극은 탐지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뭔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식역하 지각은 의식적인 인식 수준 아래에서 제시된 자극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행동과 감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반영한다. 자, 영화를 보게 되면은 우리는 코카콜라가 잠깐 지나갔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코카콜라 광고가 막 나 광고야 라고 나와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탁자 위에 코카콜라가 올라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그렇게 올라가는 그런 광고보다는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거든요. 정말 광고가 아주 훅 지나가서 느끼지도 못할 수도 있는데 이 훅 지나가는 게 나중에 코카콜라를 구매하는 데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죠. 그냥 살짝 스쳐 지나가고 아니면 광고만 깜빡하고 넘어갔어도 우리는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이 미세한 것을 우리는 감각들이 알아차려서 내 몸에 느끼게 한다라는 것을 나중에 그 무언가를 구매할 때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식역하 광고를 들 수가 있다. 식역하 광고를 접하는 소비자는 광고를 인지하지 못한 채 자극을 수용하지만 무의식 중에 이를 감지하고
반응한다. 그러나 식약화 광고의 효과는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았으며 소비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를 비롯한 각국에서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더라라는 내용 나와져 있습니다. 자, 그 아래 보시게 되면 이제 수능 나와져 있습니다. 좀 볼게요. 자, 사람들은 자극에 대한 수능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제 익숙해지고 적응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동그라미 3번 보겠습니다. 자, 수능은 개인이 반복적으로 자극을 접할 때 일어나는데 수능 수준은 사람이 익숙해지는 자극의 수준이나 양으로 자극 수준에서의 변화가 비교되는 참조점이다. 자, 수능은 제품과 광고 전략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소비자는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제공된 어떤 모양, 스타일 또는 메시지에 적응하기 때문에 마케터는 제품 또는 광고 메시지를 신선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고객의 수능을 막고 주기적으로 변화를 주어야 한다라고 나와져 있죠. 자, 수능은 제가 이제 설명드렸는데 이제 그 아래 이제 요게 나와져 있어요. 나비곡선 이렇게 나와져 있죠. 나비곡선이 나와져 있는데 요게 이제 자극 수준이 가장 중간 정도일 때 수능이 일어나죠. 자, 그런데 지금 자극을 선호하는 게 양쪽에 이렇게 쭉 있어요. 이게 이제 자극 선호잖아요. 선호. 가장 선호하는 게 이 수능 곡선에 양옆에 아주 조금만 벗어났을 경우에 우리가 오히려 더 자극을 각성하고 마음에 들어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행이 변하는 게 다 이 수능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유행을 돌고 돈다, 그리고 새롭다라고 느끼는 거는 아예 신선한 거. 아예 신선한 것이 요거거든요. 요런 것들, 이쪽에 있는 게 가장 신선한 건데 정말 신선한 것들을 우리는 선호하지 않고 요 중간 수준, 수능의 수준에서 살짝만 벌어진 거, 요것만이 우리가 제일 선호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사람들이 유행에 민감하고 새롭다라고 하는 것은 이 수능에 살짝 벗어난 아주 미묘하게 바뀐 것들이 새롭다라고 느낀다고 하는 것이죠. 자, 교재 잠깐 볼게요. 자, 나비곡선은 소비자의 수능 과정에서 관련 있는 그래프로서 자극에 대한 선호가 수능 수준보다 약간 높거나 낮은 지점에서 가장 크다라고 나와져 있죠. 자, 중간쯤 이제 그래프 아래 보시게 되면 나비곡선은 패션 트렌드가 자주 변하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자, 소비자는 패션의 한 유행에 빠르게 순응하여 어느 순간 시들해진다. 그때 패션 디자이너들은 비교적 작은 변화를 줌으로써 특정한 패션이 수능 수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여 그 패션의 유행을 유지시키는 경향이 있다. 자, 그래서 그 변화가 길이 조금 변화시켜주고 넥타이 폭, 칼라 크기 이런 것들 아주 미세하게만 변화를 줘서 그걸 유지하게끔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행을 딱 탔죠. 유행을 타가지고 막 신나게 막 타올랐는데 이 신나게 타오르는 것들은 훅 꺾인다는 거죠. 훅 꺾였어요. 훅 꺾었는데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금씩만 변화를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나비곡선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아래 보시게 되면 자발적인 상표 전환이에요. 우리는 금방 순응하게 되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이 약간만의 변화를 줘서, 약간만의 변화라는 건 아예 다른 상품을 하는 게 아니라 모양 조금, 아니면 새로운 상품이 있으면 계속 그걸 가져가려고 하고, 아니면 표지가 바뀐 것들은 똑같은 상품이어도 표지가 바뀐 것을 구매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다 나비곡선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좀 더 볼게요. 자, 소비자는 자신이 기존에 사용해왔던 상표에 아무런 불만을 갖고 있지 않아도 상표를 다른 상표로 바꾸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행동은 상표들 간 차이가 거의 없는 저관여 제품 대표적으로 치약, 비누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거는 뭘 써도 우리는 다 괜찮잖아요. 특별하게 뭐 이것만 써야 된다 이런 것들이 좀 적을 수 있는 거죠. 자, 저관여 제품들에서 종종 나타나게 되는데, 자, 이는 자신이 구매해왔던 상표에 순응하였기에 새로운 자극을 찾기 위해 상표를 바꾸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런데 상표를 바꾸는데 막 아예 뭐
치약을 쓰고 있다가 뭐 A라고 하는 치약을 쓰고 있는데 치약을 아예 안 써버리는 이런 게 아니라 A라는 치약을 쓰고 있는데 뭔가 조금만 달라진 B라고 하는 상표를 쓰거나 아니면 표지가 조금 더 예쁜 C라고 하는 치약을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상표를 바꿈으로써 소비자는 수능에서 멀어지게 되고 새로운 경험을 다시 하게 된다. 따라서 기업은 소비자의 이러한 행동을 막기 위해 자사 제품을 꾸준하게 개선해야 된다. 맛도 뭐 모양 표지도 뭐 이러한 색깔도 등등을 계속 변화시켜 줘야 된다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감각과 관련된 절대역, 차이역, 수능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선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별부터는요, 또 지각의 과정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번 시간에는 절대역, 차이역, 수능과 관련된 이 감각에 대해서 이야기해왔다면,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선별과 관련된 뭐 주의를 기울이는 부분들, 그리고 뭐 기대하는 부분들, 관여하는 부분들, 이 지각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